예, 슈왕맨의 주식 이야기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오전에 기분 좋았다가 점심 먹고 나서부터 확 분위기가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는데요. 뭐 내용들을 좀 보면 그러니까 초반의 구도는 괜찮았죠.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오고 있다. 굉장히 좀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가 금리 상승하는 속도가 멈칫했잖아요. 오늘 2년물 국채 금리가 1.52%. 2년물은 이제 미국의 정책 금리 반영하고 10년물은 경기를 반영한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제가 이제 주말 증시 전망대였나요? 하여튼 지난 주인가 언제 그 말씀 드렸잖아요. 미국의 국채 금리가 2019년도 수준까지 올라왔다 지금. 그러면 2019년까지 복원이 된 상태에서 그때 수준으로 경기가 과연 똑같이 돌아왔나? 그렇게 되지 않았는데 금리가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 즈음이 이제 금리에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어떤 판단이 나올 수 있다. 그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보면 10년물도 마찬가지고 2년물도 마찬가지고 이제 저항을 맞고 좀 주춤거리고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투자들이 금리에 대해서는 좀 스트레스 덜 받아도 되겠다. 특히 이제 또 FMC 회의록에 뭐 나름대로는 강경하긴 했지만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극강의 어떤 강경함과는 좀 거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거 긴축 속도가 아주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덜 강하다면 그걸 감안해서 매도했던 걸 좀 회수해도 되겠는데 아니면 그걸 감안해서 매수를 좀 늦췄던 거를 매수해도 되겠는데 뭐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올 3월 FMC 회의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 이거 이제 베팅하는 데인데 0.25에서 5%, 그러니까 0.25%포인트 올릴 확률이 55% 정도 되고 0.5%포인트 올릴 확률이 45%, 6대4 정도 되는 거죠. 대략적으로 보면. 근데 이게 이제 하루 전까지만 해도 반대로 6대4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0.5%포인트 올릴 확률이 6, 0.25 올릴 확률이 4 정도 비율이었다가 긴축 강도가 생각보다 그렇게 셀 것 같진 않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좀 안도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지표, 소매 판매가 예상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흐름이 나왔고, 그러니까 미국의 확진자 추이인데 이게 지금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런 흐름에서 이제 꺾이기 시작하겠구나. 이제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제 뭐 미국은 이제 아마 다음 주에 잘하면 마스크 관련된 규제 완화가 나올 수 있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되는 흐름이라면 3월 하순 4월 정도 되면 우리나라도 이제 방역 완화가 현실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화장품주가 급등한다든가 그러니까 이런 형태를 보였죠. 그래서 이런 재료들은 이제 시장을 올리는 그런 어떤 이슈가 됐었는데 그 오후 들어서 갑자기 1시 우리 시간으로 12시 50분 정도 됐을 때 갑자기 뉴스 하나가 푹 튀어나오면서 이제 빠져버렸죠. 예, 우크라이나 이제 군이 그 친러시아 반군을 향해서 군사적인 어떤 공격을 했다더라. 이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시면 우크라이나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지역, 이게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지역이에요. 이 두 지역을 합쳐가지고, 그러니까 도네츠크 지역이랑 루간스크 지역을 합쳐서 돈바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 사람들은 좀 러시아하고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친러시아의 성향을 갖는 곳이거든요. 근데 이제 붙어 있었던 크림반도가 이제 사실상 러시아로 넘어가 버렸잖아요. 넘어가는 걸 보면서 이 돈바스 지역 사람들도 그럼 우리도 러시아 할래.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선언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제 자기네 땅인데 그 지역 사람들이 독립을 선언해 버리면 이건 사실상 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군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인정을 안 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이렇게 이제 협정하긴 했지만 어쨌든 군사적인 충돌이 이어지면서 이제 산발적으로 계속 충돌이 되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지역에 이제 군사 행동이 감행이 됐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내용을 정리해 보면 몇 년간 이게 총격을 비롯해서 충돌이 종종 있었던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크림반도 같이 자기네들도 독립하겠다라고 한 거. 근데 이제 시장에서 이제 빠졌던 거는 갈등이 고조되면 이게 이제 서방 국가하고 러시아 쪽 충돌로 확대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공격하고 이렇게 되면 나토에서 개입하고 이렇게 확대되면 어쩌지?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 있고 또 일부에서는 러시아가 진짜 공격하려고 우크라이나를 이제 치기 위해서 자작극을 벌인 거다. 이런 어떤 이제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이제 시장이 좀 크게 빠지는 그런 형태를 보였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제 예상을 얘기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어쨌든 군사적인 충돌까지 가겠느냐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장중에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공격을 받으면 반격을 해야 되는데 러시아 입장에서도 이 영토 자체는 러시아 땅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공격을 하면
이 반군 지역에다가 여기다 미사일을 공격할지 우크라이나 영내에다가 공격을 할지 그것도 어중간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군사 행동이 될지가 좀 모호한데 어쨌든 재료 나오고 그다음에 후속적인 어떤 군사 충돌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제 시장에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계기로 작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이 오늘 되게 열심히 샀어요. 6,500억이면 뭐 많이 샀죠. 그리고 개인이 오늘 1조 팔았거든요. 오늘 이 포커스는 개인들이 1조 1,000억을 팔았다라는 점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개인이 팔고 외국인들과 기관이 물량을 사들이는. 그러니까 또 보통 기관이면 금융투자인 경우가 많은데 오늘 무려 투신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많이 들어왔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까 그 뉴스가 터졌을 때 이 수급 구조 보면 위에 이제 파란색 선이 개인 투자자들이고 아래 이 선이 이게 빨간색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빨간색 선이 외국인이거든요. 근데 그 재료 땅 터지면서 순식간에 이제 개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은 팔고 이런 구도됐다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개인들은 계속 물량을 팔았고 외국인들은 그 물량을 받아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주 월화 목이 수급이 되게 비슷해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투매성 물량 던지기 나오면 그 물량을 외국인들이 받는 구도가 지금 이번 주 내내 이어지고 있거든요. 어쨌든 수급은 그렇게 돼서 그 재료 나오기 전하고 비교를 해보면 그러니까 외국인들 경로대로 간 거예요. 외국인들은 오전에 팔고 1,000억 원 이상 매도했다가 꾸준하게 매수 들어오면서 이 각도였잖아요. 잘 보시면 그 사던 각도 그대로 복원된 거예요. 개인들은 그때부터 팔던 각도 그대로 된 거고 돌발 상황이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그냥 바로 다 채우면서 물량을 다시 늘려나가면서 오늘도 개인들이 털렸다. 이런 어떤 흐름으로도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이슈를 좀 정리해 보면, 그러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이 일단 오늘 새벽에서는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는 모르겠는데 이제 금리 정도를 볼 때,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러니까 지금 이치 1.6%, 2.0%, 2년물과 10년물 국채금리 이 부분을 뛰어넘지 않고 여기서 안정적인 추세가 유지가 될 거냐, 요거 하나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료는 긴축이라는 공포감에서 시작됐다라고 보거든요. 긴축이라는 공포감 때문에 이것저것 다 악재가 커 보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우려가 완화가 되면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좋은데 싸졌다.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흐름 하나 주목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이제 벨라루스 군사훈련이 러시아에서 같이 하는 군사훈련이 20일 종료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주말에 날짜가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주말 앞두고 금요일에 이게 불확실성, 그러니까 군사를 정말 훈련 종료되면서 철수할 거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보고서 판단하자. 이렇게 되면 주말 오후장 들어서는 좀 신중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그 전까지는 아마 오늘 같은 어떤 뉴스 나오고 하면 굉장히 긴장도가 좀 높을 겁니다. 이게 사실 좀 웃기는 거긴 해요. 아까 이제 그런 뭐 찌라시 비슷한 것도 돌던데 정작 북한이 미사일 쏴도 안 흔들리는 우리나라 증시가 저 멀리서 우크라이나에서 박격포 쐈다고 이런 변화가 생기는 게 합리적이냐, 이런 어떤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변동성 계속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주말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인들이 과연 어느 쪽으로 포지션을 갈 거냐, 요거. 그다음에 이제 오늘 종목들 구도를 보면 제가 이제 지난 주 기준으로 보면 최근에 미국에서는 폴럴 알프로렌이라는 종목이 15일 중에서 13일이 올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화장품주 보시면 굉장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잖아요. 리오프닝 주들이 지수와 무관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냥 대세로 가냐. 다음에 수출주.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가 조금씩 이렇게 올라오는 듯한 시도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성장주, 게임, 뭐 2차 전지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어느 쪽으로 할까? 제일 좋은 조합은 수출주, 리오프닝주가 이제 원투펀치 되고 성장주가 이제 때때로 따라가고 이런 구도가 되는 게 시황상은 제일 좋죠. 뭐 수익률이야 뭐 성장주에서 나온다 치더라도 일단 분위기 자체는 성장주만 가는 구도보다 리오프닝 수출주가 움직이면서 경기 실적 괜찮아지는구나 하면서 이제 수익률 게임이 딴 데서 나오더라도 그렇게 가는 거랑 성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조합으로 움직이게 되는지 요거 시장 성향상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움직인 거 화장품, 디지털 화폐, 오후 들어서 곡물가가 오전에는 약했다가 곡물주들이 오후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슈 나오면서 이제 곡물주들이 다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왔는데, 어쨌든 이 구도에서 예를 들어서 뭐 자동차, 반도체 이런 조합들이 이제 다시 하나 두 개 정도 포함되는 구도가 나오게 될지 이것도 이제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장이 이제 전체적으로는 좀 불안정한 상태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제가 계속 그런 말씀드리잖아요. 치고받고 단계인 것 같다 지금은. 그러니까 방향성보다는
이제 올라갔다가 또 매물 맞고 이런 패턴이 좀 반복될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 이제 변동성이 이어지겠구나라는 거를 좀 염두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버튼도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